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옵티마 성형외과 원장의 안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복부 성형과 지방 흡입은 자주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수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복부이고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 상복부라고 해서 배꼽 위에 있는 피부의 피부 톤하고 이 하복부라고 하는 배꼽 밑에 회음부까지의 피부 톤은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 상복부는 피부톤이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상태에서도 지방 흡입을 가지고 볼륨만 이렇게 줄이는 것을 하게 되고, 아래쪽은 완전히 피부가 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옷을 줄이듯이 그 늘어진 피부를 절개하는 것이 훨씬 더 쉐입을 하기에 좋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수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부 성형 수술은 그게 상복부가 됐건 옆구리가 됐건 하복부가 됐건 복부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복부 성형수술이라고 해서 훨씬 더 넓은 의미가 되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위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배꼽 아래 피부가 이렇게 진짜 에이프런, 앞치마처럼 처지면서 특히 회음부가 아래로 쭉 처진 것을 굉장히 볼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옷을 입고 다녀서 잘 모를 것 같지만 본인은 굉장히 아시거든요. 옷을 입어도 막 축혀 입어야 되고 늘 내가 그냥 쭉 처져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정말 자존심이 이렇게 쭉 처지는 것처럼, 내가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래, 살이 쪄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자존감을 굉장히 떨어뜨리게 되는 것인데, 이 회음부 전체를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내 피부 자체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져서 내 몸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어주는 그 복부 거상술이 실제로 환자들이 느끼기에는 내 몸이 정말로 개선됐다라고 하는 느낌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부 성형수술은 훨씬 더 넓은 의미지만 단순히 지방 흡입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회음부를 올려주게 되면 내가 정말 사람이 이렇게 내가 젊었을 때처럼 올라붙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훨씬 더 건강한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받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복부 성형 후의 통증은 정말로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수술을 잘 하게 되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어찌 보면 모든 수술이 다 마찬가지지만 팔 지방 흡입만 하고도 죽다 살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너무너무 안 아파서 이렇게 안 아플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있고, 또 복부 성형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에 트레이닝을 할 때는 다 막 중환자실 예약해 놓고 수혈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수술이었지만, 수술이 만약 잘 된다면 그런 일은 거의 없으시고요. 거의 출혈도 많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우리가 결국 수술 후에 막 내가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 막 칼로 째듯이 아프다, 대굴대굴 구르면서 아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출혈이 얼마나 있었는가, 또 그 출혈을 충분히 완벽하게 지혈을 했는가. 그러면 그 출혈이 없고 지혈을 완벽하게 했으면 조직 반응도 굉장히 최소화되거든요. 그러면 아플 게 훨씬 적으세요. 그래서 이거 너무 안 아픈데요?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반면에 내가 거기에 이렇게 출혈을 완벽하게 없앤 게 아니라 이제 빠르게 그냥 닫았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그 안에 조직 반응이 막 일어난다든지 염증이 된다든지 하면은 정말로 아프죠. 전체적으로는 감기 걸린 것처럼 막 이렇게 몸이 아픈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여기가 뭐가 이렇게 째는 듯이 아픈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수술을 잘 계획하고 좋은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그 수술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수술의 회복에 통증이 없는 거, 그리고 회복이 빠르게 되는 거, 그래서 빠르게 낫고 일상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결국 수술의 결과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에 다 한 직선상에 있는 이야기라서 좋은 수술을 잘 계획해서 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보통은 우리 일반적인 수술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세요. 내가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내가 체력이 좋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한 일주일은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어떤 몸의 수술을 했을 때는 황금의 72시간이 있으세요. 그래서 72시간은 정말로 나를 여왕처럼 대해줘야 됩니다. 여왕이라고 해서 이렇게 누워만 있진 않죠. 여왕은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텔레비도 보고 하지만 절대로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가 막 저벅저벅 걷는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그러진 않죠. 그래서 72시간은 정말 여왕처럼
내 몸에 그 70일이라는 시간을 내 인생에서 선물해 주셔야 되세요. 정말로 잘 쉬시고 잘 먹고 예쁜 거 보고 이런 거 하시고 3일 이후서부터는 이제 우리 몸이 어느 정도 회복하기 때문에 움직여도 되지만 일주일째까지는 반드시 아주 조심조심해서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배꼽 위를 수술했을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어요. 중력을 안 받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통 가슴 밑, 심장 밑, 배꼽 밑을 수술했을 때는 피가 이렇게 다 아래로 쏠리기 때문에 훨씬 더 불편하시거든요. 특히나 이 수술은 안에서 많은 부분을 조여놨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오히려 엉거주춤하게 걸어주시는 것이 상처를 훨씬 더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꼭 마치 우리 유치원에서 환자를 맡은 놀이처럼 내가 환자야, 나 아파, 에고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약간 몸을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으세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만 지나시면 오히려 빠르게 일상에 할 수가 있고 오늘 하나도 별로 안 불편해서요. 이러다 바빠가지고 아니면 그래서 내가 그냥 전철 타고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꼭 일주일은 나를 위해서 택시를 타시고 움직이되 이렇게 일상을 다 하시면 안 되고 장염 걸린 사람이 내 몸을 이렇게 조심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딱 그런 만큼을 움직여 주시면 아주 좋으세요. 일주일 정도는 꼭 내 몸을 소중하게 아껴준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는 아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거꾸로 뒤집어지면 아주 오랫동안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복부 성형을 결심하게 되는데 가장 큰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 복부 튼살이세요. 우리가 튼살을 해결할 수 있으면 노벨 의학상을 탈 수 있다고 할 만큼 튼살이라는 건 이미 변형된 세포 조직이라서 이게 지금까지의 의학으로는 없애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보통 튼살이 막 이 상복부에도 생기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배꼽 아래 하복부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서 이 하복부의 튼살인 피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양도 좋게 하지만 튼살 자체를 없애는 제거 수술도 되고 또 회음부를 거상하는 수술도 돼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술에 비해서 방심했을 때 장액종이 생길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장액종이 생기지 않도록 수술을 계획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장액종은 왜 생기나요? 라고 하면 우리 몸이 어디든 무언가에 다치면 구석기 시대에 멧돼지한테 다치든 나무에 찔렸든 할 때 어떤 조직에 상처가 나면 우리 몸은 그 상처 조직을 잘 살리기 위해서 장액이라고 하는 이렇게 조직액을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부 같은 경우 이렇게 넓은 조직, 특히나 지방이 많은 조직을 했을 때는 그 장액을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면 장액이 많으면 뭐가 문제예요? 라고 하면 낫는 게 오래 걸리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살과 살이 붙어야 상처가 낫는 것인데 내가 만약 벽돌과 벽돌을 붙여놓고 그 다음날 이슬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꼭 폭우가 아니더라도 이슬비만 와도 이 벽돌은 잘 못 붙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벽돌 공사를 하려면 마른 날인 일기예보를 생각하고 계획을 잡아야 되듯이 우리가 장액이 계속 안에서 돌아다닌다고 하면 살과 살이 붙으려고 해도 중간에 물이 흐르니까 살이 붙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 물을 밖으로 다 빼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공백 같은 거를 이용해서 그 물을 최대한 밖으로 빼주게 되고 또 장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절제를 하는 방법도 열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칼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 같은 거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레이저로 잘랐대 막 엄청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장액종을 예방할 때는 레이저는 오히려 좋지 않고 예리한 칼로 빠르게 수술하는 편이 훨씬 더 피부의 회복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계획을 세워서 이 사람 정도면 장액종이 얼마나 되겠다. 이 체지방이 많은 사람, 마른 사람에서는 또 장액종이 생기는 것이 틀리고 남자이냐 여자이냐에 따라서 틀리고 나이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점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이 해당 환자에서 장액종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예방할 수 있습니다.